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최명국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그래프 아시아 2013년에 발표될 논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제목은 The Line of Action 이고요. 부제로 An Intuitive Interface for Expressive Character Po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딱 티저 그림만 봐도 대충 이 논문이 어떤 걸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캐릭터가 이제 여러 가지 포즈를,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 위로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간단한 스트로크에 의해서 이제 포징을 해주는,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일단 사실 논문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 저자들이 어떤 모티베이션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근데 이 논문은 이제 테크니컬 페이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떤 미학 또는 이제 인간의 동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S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여성의 이제 몸매를 굉장히 추상화해서 표현할 때 S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꼭 여성의 몸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자들 또는 스포츠 이런 거 굉장히 우아한 어떤 모션을 저렇게 지금 권투하는 장면에서 보듯이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술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사실 이러한 어떤 추상화된 선을 영어로 The Line of 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거를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모티브를 얻어서 좋은 기술로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특히 이 라인 오브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가 이제 어떤 카툰 드로잉이라든지 컨셉 아트 같은 걸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그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빨간 선 같은 거를 이제 라인 오브 액션이 되겠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맞는 포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패션 디자인에서도 라인 오브 액션이 많이 쓰이는데요. 제일 왼쪽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처음에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선 하나에서 이제 마지막 자세를 취하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아니라 이제 미술 쪽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이 아티클의 제목이 How to Fashion Sketch Quickly라는 제목입니다. 이 저자들은 이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는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컨셉을 가져와서 이제 캐릭터 포징에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인풋으로 아주 그냥 심플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과 같이 굉장히 심플한 선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어떤 레스트 포즈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과 같이 아주 빠르게 포징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면 좋지 않을까, 아마 이게 이제 아이디어일 거고요. 뭐 이제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가 과연 이전에 없었냐라는 걸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관련 연구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비슷한 연구는 그 서울대 이재희 교수님 랩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2012년 퍼시픽 그래픽스에서 최명걸 학생이 제 친구인데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디어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뭔가 스케치를 했을 때, 포즈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졸라맨 캐릭터 같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데이터 기반해서 이제 사용자가 졸라맨 형태의 이제 뼈대만 그리면 거기에 맞는 모션이 이제 복원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스트로크로만 포징을 하겠다 해서 이제 문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트 백그라운드에 있는 라인 오브
액션이라는 컨셉을 다시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정의를 해야 하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선을 라인 오브 액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3D 캐릭터에서 이거에 대응하는 어떤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저자들은 그것을 이제 바디 라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라인 오브 액션과 이제 바디 라인 두 개의 이제 어떤 두 개 자기 이제 이 저자들이 쓰려는 컨셉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근데 이제 라인 오브 액션은 유저가 인풋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정의 이상이 이제 벗어날 게 없는데 바디 라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조인트에서 바디 라인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디 라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라인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셀렉션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그나마 기술적으로는 가장 이제 심도 있게 어렵게 다뤄진 부분이 이제 두 개 그러면 라인 오브 액션과 바디 라인이 있을 때 코레스폰던스를 어떻게 자동으로 찾아줄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한 이슈로 이거는 익히 알려진 스트로크는 2D고 캐릭터는 이제 3D이기 때문에 뎁스 앰비규어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의 정보는 스트로크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제 깊이 정보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터페이스 상의 인풋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제 상황에서 쓰려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레벨 오브 디테일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졌을 때 이 논문의 이제 목표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한 포징 기법을 제시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뒤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요 이렇게 빨간 라인만 보면 네. 거기에 오버레이된 그림을 보면 잘 만들어졌다고 알 수 있는데 네. 요걸 보기 전에는 네. 아마 상상하기에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엉덩이고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그쪽이 엉덩이고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배를 이렇게 쭉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쭉 뺀 네.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네. 그게 나올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겠구나인데 네. 사실 여러 셀렉션 중에 그렇죠. 하나일 것 같거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앰비규어티를 나중에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네. 대해서 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예, 실제로 코레스폰던스 파트 부분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태클을 많이 하고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이건 어렵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자기네들은 이 정도에서 이제 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앰비규어 딱 저거만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포징이 이제 딱 끝나기 전에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정의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문제 정의가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푸는지 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나올 텐데요.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논문들 시그래프의 어려운 논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일단 먼저 유저가 이렇게 인풋으로 주는 라인 오브 액션에 대한 수학적 정의를 이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라인을 허용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C 쉐입하고 S 쉐입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어떤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스트로크가 그려지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두 개면 너무 이거 표현력이 적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변곡점이 C 쉐입인 경우에는 하나도 없고 S 쉐입인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쉽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면 우리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I 쉐입도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냥 C 쉐입의 변종 정도로 이제 I 쉐입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샘플링이 되는 점이 있을 때
큐빅 허밋 커브를 가지고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에서 이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점 4개로 커브를 피팅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인풋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라인 오브 액션의 정의고, 이제 물론 이 두 가지 쉐입이 충분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 문헌을 들어요. 주로 이제 미학 쪽, 미술 쪽 참고 문헌을 드는데, 이 두 가지 쉐입으로 뭐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라인 오브 액션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오브 액션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바디 라인을 정의해야 되는데, 바디 라인을 일단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술적으로 여러 본에서 그 중에 서브셋, 그러니까 지금 제가 리깅된 캐릭터의 어떤 그 구조를 이렇게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해봤는데, 마야에서 이런 거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몇 개가 선택된 것이 이제 바디 라인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바디 라인을 그러니까 여러 개 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맥시멀입니다. 이 맥시멀이라는 게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항상 바디 라인의 시작과 끝은 맥시멀에서 시작해서 맥시멀에서 끝나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중형 처리를 한 부분이 시작이 돼야 되고, 물론 시작에서 끝으로 돌아오는 건 거의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러한 맥시멀 케이스만 일단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바디 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고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리니어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맥시멀에서 뭐 예를 들면 스파인으로 이제 점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본 구조는 아시겠지만 다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인데, 항상 연결되어 있는 대로만 라인이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리니어라는 단어가 조금 혼동이 되는데, 논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디그리가, 그러니까 이건 1인 경우고, 지금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가 2고, 그 다음에 이제 체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가 이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거에 자기까지 해서 디그리가 4가 되는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4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리니어란 말은 그냥 1개와 2개만 허용하겠다, 고 저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트리 안에서 이제 바디 라인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사실 이제 스켈레톤 딱 그 구조를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라인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한 것에 따르면 라인의 종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몇 개로 줄어들까요? 퀴즈. 한번, 예, 이 경우에 사실 이 경우도 그렇고 거의 모든 휴먼 바디인 경우에 똑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그러니까 끝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가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투들이 활성화한다 했을 때 나오는 바디 라인의 개수가 정말 작아요. 몇 개일까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수학책을 봤는데 제가, 예? 몇 개요? 13개. 조금 빗나갔어요. 그 5, 그러니까 10개. 그러니까 5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2개를 선택하면 되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10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이 정의가, 이 바디라인에 대한 정의가 문제를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시키는, 결과적으로 아주 이런 쪽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저는 훌륭한 그러니까 생각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저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바디라인은 10개다. 휴먼 캐릭터인 경우에 거의 10개, 무조건 10개가 됩니다. 뭐 손이 하나 없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자, 이제 바디라인하고 이제 라인 오브 액션이 정의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2개를 이제 매칭만 시키면 되는 거죠. 2개를 어떻게든 이제
풀면 됩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마치 커브 매칭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첫 번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10개 중에 한 개가 일단 선택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레스폰던스가 대충 지금 보시는 이 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충 일단 정의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코레스폰던스 찾는 거는 두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다시 다뤄줄 건데 일단 여기서는 이 바디라인이 끝에서 끝으로 이제 다 연결돼 있고 리니어하죠. 이 바디라인 하나가 어쨌든 선택됐다고 가정하고 코레스폰던스도 대략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대략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베스트 포즈 그러니까 3차원의 베스트 포즈 X, B 바디는 저 에러 펑션을 에러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이 포지셔널 에러.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저희가 푼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각각에 있는 갖다 붙여야 되니까 포지셔널 에러가 일단 최소화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텀이 이제 탄젠셜 에러인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에러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 그 자세하게 이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바디의 포지션은 3차원의 향이 있는 점이고 이 라인 오브 액션의 점은 2차원에서 정의된 점입니다. 이 두 개가 미니마이즈가 되려면 일단 그 비링 플랜으로 프로젝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3차원 점이 이미의 점 x, b가 뭐 예를 들면 롯데 점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게 되고요. 이제 이건 2차원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매주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럼 언노운이 뭘까요? 미지수가 뭘까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거는 이거는 알고 있고요. 프로젝션 매트릭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빨간색 이제 본의 포지션이 언노운이 되겠죠.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포지션 에러만 일단 생각했을 때 아마 이제 저희가 이걸 구현한 다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단계겠죠. 근데 포지션만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단 예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탄젠셜 에러를 고려해야 된다. 이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일단 그림을 대충 보시면 이제 가까운 점만으로 가게 했을 때는 이런 에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조인트도 S 쉐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냥 가까운 포지션만 찾았을 때는 S 쉐입이 제대로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레스폰던스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탄젠트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데 그 탄젠트 벡터의 차이가 이제 최소화 되도록 하면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본이 가지는 탄젠트 벡터와 이 커버가 가지는 탄젠트 벡터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굉장히 쉽죠. 이게 시그래프 페이퍼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탄젠트 벡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방향만 비교하면 되니까 지금 해설 쉬운 거는 이제 유닛 벡터라는 걸 알려준 거고 여기서 이제 미지수는 본의 탄젠트 벡터가 이제 매번 변하고 사실 그 에로의 그러니까 라인 오브 액션의 탄젠트 벡터도 변하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조금씩 이제 변하면서 이터러티브하게 수렴할 때까지 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다 푸는 것 같은데 이제 저자들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다 푸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바디라인이 선택됐고 코레스폰던스도 일단 정해졌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논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레스폰던스가 사실 애매하다. 이러한 어떤 인터페이스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원인은 일단 유저가 어떤 스케치를 스트로크 했을 때 굉장히 앰비기어스하다는 겁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뭐 유저가 여기가 엉덩이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그랬는데 엉덩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모호하고 그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파트별로 코레스폰던스를 정의할 수 있는 정보가 라인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코레스폰던스를 어쨌든 찾아주는데 나이브하게 찾았을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만 가지고 이제 코레스폰던스를 찾았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어쨌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어디 갈지는 이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쯤 위치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럼 이거 여기서 그럼 캐릭터는 지금 앞모습만 본다고 가정하는 거야? 아니면 네. 옆모습도 되는 거야? 앞모습만 봐. 앞모습만 보는 거야? 예. 아, 옆모습이 아니고?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카메라 아까 프로젝션 빅스에서 다 프로젝션 해서 괜찮기 때문에 카메라는 고정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유저가 의도했던 게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어떤 포즈라면 이것은 지금 스파인이 너무 이렇게 커브에 딱 달라붙었고 목도 너무 많이 꺾여 있다. 이건 좋지 않다. 예쁘지 않다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코레스폰던스를 좀 더 근사하게 찾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포즈를 얻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걸 그러면 코레스폰던스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결국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디라인하고 이 라인 오브 액션을 이제 서로 1대1 대응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1대1 대응을 단순하게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안하는 거는 라인 오브 액션에 들어가는 어떤 패러미터 스페이스를 와핑시키자. 그래서 옵티멀 스페셜 와핑 펑션을 찾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그 앞에 미니미제이션 프로그램은 이 S, 그러니까 커브의 패러미터가 하나로 이제 두 개에서 공유를 했는데 이 식에서는 라인 오브 액션에 있는 패러미터 스페이스를 와핑을 시킵니다. 와핑을 시킨 다음에 앞에서 풀었던 포지션 에러를 풀고 이제 와핑 펑션이 제대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와핑 펑션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림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 게 잘못된 거고 이제 오른쪽 게 잘 되는 건데 첫 번째 기준은 하이 커버처 부분을 피하자는 겁니다. 지금 두 번 미분한, 그러니까 이 패러미터 스페이스를 두 번 미분한 것이 0에 가깝게 되도록 하는 것은 커버처가 거의 일직선, 커버처가 거의 없는 형태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곡선에서 이 S 라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데가 커버처가 값이 높기 때문에 패러메트라이제이션을 할 때 되도록 이렇게 커버처가 큰 공간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S자의 중간 정도에서 커버처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는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와핑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S의 이제 다음 스텝이라면 이게 여기서 이만큼 점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커버처가 높으니까. 그게 두 번째 턴이고, 근데 두 번째 턴만 있으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조인트는 리지드하잖아요.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조인트가 막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한정 하이 커버처를 피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는 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조인트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이드 조인트랑 패러미터 조인트의 끝점, 이게 스텝 펑션인데 스텝 펑션 끝점에만 이래가지고 나머지 다 여기 스텝 펑션인데 이 끝점의 포지션이 거의 다시 또 똑같이, 그래서 이 두 개의 텀이 이제 서로 항보적으로 이제 작동하면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했을 때 적당히 잘 동포된 이제 와핑 펑션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이제 나온다. 이게 이 논문의 끝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까 이전 시간에 했던 거랑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앞에 식을 풀고요. 이걸 풀고 다시 앞에 식을 풀고 이걸 풀고 앞에 식을 풀고 이거. S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본의 포지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포지션하고 탄젠트를 고려하고 여기서는 이제 라인 오브 액션의 패러미터 스페이스를 와핑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아까 한진실 같은 거를 오토마이즈 할때 위치를 계속 바꾸면은 네, 프레스가 바뀌는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코레스폰던스가 이 탄젠트 벡터가 계속 바뀌겠죠 이제. 그럼 근데 앞에 포지셔널에서는 계속 그 위치 타겟 코레스폰던스가 어떻게 되죠? 아, 코레스폰던스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번씩하고 지금 두 번째 식을 같이 풀면 처음에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이터러티브하게 할 때 풀 때마다 이제 S도 바뀌고 S가 좀 바뀌면 그 바뀐 S에서 포지션하고 탄젠트를 매저하고 그런데 그 이제 두 번째 식에서 만약에 더 와핑할 여지가 있으면 두 번째 식 수렴 안 하면 또 S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포지션 탄젠트를 조금씩 계속 바뀌죠. 네. 아, 그리고 샘플링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조인트의 딱 이 포지션에서만 그러니까 바디라인인 경우에 그 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변동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커브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관절이 막 이상하게 꺾이지 않게끔 하는 품 같은 거. 아, 그런 거는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그 뎁스 앰비규어티 풀 때 걔네들이 굉장히 좀 트릭을 써요. 트릭을 써서 그런 그러니까 관절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막 이상한 꼬임이나 이런 거는 그 파트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요. 해결을 해요. 네,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바디라인이 정해지고 라인 오브 액션이 정해졌을 때 예쁘게 딱 이제 매치 시키는 거는 해결했는데 그러면은 그 유저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어떤 바디라인을 선택할 거냐 굉장히 쉽게 풀어요. 거의 한 10줄 정도도 안 되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매뉴얼하게 키보드 이제 탭키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10개 중에 어차피 한 개니까 굉장히 쉬운 방식이고 만약에 풀리 오토매틱하게 하고 싶으면 아까 첫 번째 정의됐던 텀 있죠. 첫 번째 정의됐던 텀하고 10개를 그냥 다 비교해서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저가 내가 바디라인이 됐으면 하는 그 근처에서 드로잉을 하면은 그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정했던 식 그대로 쓰고 넘어갑니다. 이 섹션은.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라인 오브 액션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뷰포인트에서 프라이머리 라인 오브 액션을 그려서 홀을 취하고 나머지 이제 또 추가적인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도 뭐 한 10줄 줬고 한 섹션 마치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뎁스 앰비규어티도 굉장히 쉽게 풀어요. 아까 그 공진이가 지적해준 대로 2D 스트로크에서 3D를 컨트롤하려면 지금 트랜슬레이션인 경우에 루트 트랜슬레이션인 경우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3이죠. Z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방법이 없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저렇게 돌 수도 있고 어떻게 돌아서 스트로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굉장히 알려진 문제인데 이걸 이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카메라에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에 평행하는 평면에 대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제한시켜버려요.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 평면에 x, y 그러니까 z는 그냥 아예 옵티마이제이션 그 함수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 평면에 왔다 갔다 하겠죠. 트랜슬레이션인 경우에. 로테이션인 경우에도 로테이션 엑시스를 z 엑시스로 정한 다음에 평면 사이에서만 이렇게 돌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러고 우리는 뎁스 앰비규어티를 멋지게 풀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서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고요. 이쯤 되면 이제 동영상이 무척 보고 싶으시죠? We present the line of action, an intuitive and 이거 사실 virtual 뒷부분에 character.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좀 Our approach is based on the line of action concept, often used by 아무튼- cartoonists and illustrators to rapidly sketch out more consistent poses when drawing. The idea is simple. The user draws the line back, single consistent automatically poses.
지금 예제 인스피레이션이랑 동작이 거의 안 비슷한데 그냥 끝내버려요. Never found a clear definition of the line. Huh? Thought. In our paper, we give formula. We do translate it, not mistake. We think the line of action dictates the position, and 뭐 dictates the linear substance. 뒷부분에 이제 키프레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밑에 그림을 보고 아 진짜 저렇게 나오면 멋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 그림하고는 많이 상관없이 결과가 나와요. 마치 여러 개 바디라인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한번 풀고 또 풀고 이런 거. 네. 이거 되게 이상하죠. 저게 도대체 뭘 한 건지. 하다못해 중간에 프레임 하나 정도만 더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댄스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주어진 게 C 쉐입, S 쉐입이라고 이게 좀그 네. 댄스 모션에 더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좀 발레나 이런 우아하게 좀 그렇죠. 지금 보면 막 저기 뭐 뭐냐 이 발바닥 막 뜯고 나가잖아요. 저런 거는 IK 하나만 구현하면 해결했을 것 같은데 뭐 저런 것도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동영상이 별로지라고 해서 리저트 섹션을 좀 유심히 봤더니 애니메이션 전혀 모르는 나도 이 정도 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밸류에이션인데 사실 이쯤 되면은 뭐 IK 뭐 이런 거 막 비교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딱 한 가지 비교만 했어요. 이게 이밸류에이션의 끝이에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유저가 실제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 쓰인 스트로크하고 카메라 로테이션 딱 줬고요. 이걸로 이 프레임 만드는데 이만큼 걸렸다. 20초, 30초. 최고 많이 걸린 게 아까 그 이렇게 덤블링하는 거를 6분 걸려서 내가 만들었다. 똑같은 이걸 딱 보여주고 아 이거 한 5년 된 숙련된 애니메이터한테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했을 때 이만큼 걸렸다. 그래서 우리 게 굉장히 좋다. 아, 이거는 굉장히 글쎄요 굉장히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네. 언젠가 저도 이런 식의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예, 이게 사실 논문 내용의 전부고요. 정말 한 섹션도 빠짐없이 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논문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어떤 모티브를 어떻게 잘 삼아서 잘 끌어왔다. 그리고 사실 그래픽스 커뮤니티에서 이 라인 오브 액션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레퍼런스 페이퍼 중에 아트 관련된 페이퍼들이 꽤 있어요. 한 대여섯 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10개 정도 대여섯 개보다 5개, 6개, 10개 사이 한 7, 8개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트랑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에 어떻게 보면 잘 조합을 시킨 그런 논문을 썼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예전에 저희들 캐릭터 팀에서 적어도 저희들끼리도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디지털 튜터 강의 자료에서 캡처한 건데 지금 어떤 강의가 있냐면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어떤 아티스트가 이렇게 수정하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표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좀 수정해 줄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굉장히 매뉴얼한 방법 그러니까 포즈 스페이스 레포머를 넣고 디폼을 어떻게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타임 커피케이션 어떻게 끄면 된다 하는 강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쉐입에서도 지금 턱이 좀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모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그걸 수정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렵잖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비잉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줄이고 하는 걸 보면서 리깅 컨트롤러의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최적화하는 그런 간단한 연구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리멘테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연습하기에 좋은 주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일단 저희가 이제 그래픽스 기초 수업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포미스 플라잉을 이용해서 컴퓨팅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 책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쉽지만 한번 구현해보면 또 이제 카메라의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션 해서 이런 것도 해보는 게 딱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패러미터가 다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이런 벡터와 이제 세타 값들 그리고 이제 포드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워킹 펑션에서 워킹 관련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걸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아까 정의된 에러 펑션이 논리니어예요. 그 카메라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로 들어가 있고 로테이션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테크닉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가지고 그냥 풀어도 굉장히 이미 솔루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몇 번 안 돼서 수렴 하더라도 결과는 뭐 아주 고난도의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안 써도 그냥 수렴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로 끝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기초적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논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테크닉만 가지고도 잘 엮어서 시그래프 페이퍼를 만들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연구였습니다. 논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라이노 액션이 안 그려진, 그러니까 그려져가지고 그걸 피팅해서 갈 때요. 네. 라이노 액션에 피팅이 안 되는 다른 관절들은 일절 소유해야 되습니다. 네, 전혀 손 안 돼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페어런트의 무브먼트에 따라서 리지드하게만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트가 이렇게 약간 로테이션 됐는데 다리 한쪽은 라인 오브 액션에 해당하고 한쪽은 그냥 남아 있었다고 치면은 루트가 이렇게 도도 그냥 리지드하게 다른 쪽은 가만히 있어. 예, 이상입니다.